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요일 진료 끝나고 지금 저 진료실 안에 있는데요. 오늘은 간단하게 편한 분위기에서 정신과 관련해서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 이렇게 찍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. 지금 이 귤 갖다 놓은 이유는 제가 귤 없이 한번 찍어보려고 했더니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귤 먹방을 해보시겠다 이거군요. 귤이라도 먹으면서 하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서 귤을 좀 갖다 놓고 찍어놓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러면 네. 의학 정보를 곁들인 귤 먹방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먹방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. 네, 원장님 과일을 좋아하시지 않아요? 그래요. 얘기해볼까요? 네. 우선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정신과는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 생각에는 정신과가 이제 아무래도 뭐 옛날 영화 같은데도 저도 요새 영화 보면서 좀 놀라기는 하는데, 예를 들어 뭐 뻐꾸기 둥지 그 관련 영화라든지 뭐 아니면 최근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봤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좀 정신병원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해서 좀 무서운 곳. 그리고 옛날에는 실제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뇌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기 충격 치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신과 하면은 정신병원, 그리고 옛날 정신병원 뭔가 이렇게 막 감금이 되고 원치 않는데 뭐 전기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막 수술하고 나서 막 안 좋아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포 스토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확실히 덜 한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오은영 선생님이라든지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활동도 해주시고 정신과라는 곳이 꼭 그런 이미지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반적으로 정신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약간 화면에 보이시는 약간 이 정도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결과적으로 정신과 의사랑 와서 면담하는 곳이 정신과 의사의 기본적인 의원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이제 입원 치료하는 병원도 있기도 하고, 또 많은 분들이 처음 정신과 가셨을 때는 아무래도 외래 병원을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냥 컴퓨터 있고 의사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귤은 없겠지만 뭐 그냥 빈 공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오셨는지 편하게 이야기하는 공간이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귤 좀 맛봐주세요. 제주도에서 온 귤이에요. 알겠습니다. 어렸을 때는 귤 흰 거를 다 띄어야지만 먹고 있었었는데 맛있어? 귤 맛이네요. 네, 그러면 정신과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한번 정신과에서 네.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우선은 처음 오시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설문지 같은 걸 보통 많이 하고요. 증상 평가에 대한 설문지를 하는 편이고,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오셨는지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뭐 공황이라든지 뭐 우울증, 많이 알려진 ADHD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평가를 하게 되고,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진단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해요. 보통은 정신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고요.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뭐 상담 치료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면서 상담 치료 이렇게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의사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다 보니까 약 조절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약물 쓰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약물 치료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토크 세라피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상담 치료라고 보면 되는데, 상담 치료 종류들이 되게 많죠. 뭐 인지행동 치료도 있고 뭐 분석 치료도 있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많은데, 정신과 의사들은 보통 의사가 되려면 한 가지 치료에 딱 집중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배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좀 적용하면서 진료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에 대해서도 오면 무조건 약을 먹는지 아니면 어떤 약을 먹는지 이런 것들도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, 와서 어떻게 할지 좀 상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정신과가
이 환경 자체가 좀 비밀 유지가 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나랑 잘 맞는지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모든 의사 선생님이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분들이랑 다 잘 맞을 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모든 의사가 나랑 잘 맞을 수는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좀 찾아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 긴장 낮추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카메라를 끈 동안 귤을 다 드셨습니다. 네, 귤 먹방 얘기를 했는데 진료 과목이라고 하면은 보통 정신과에서는 병이냐 아니냐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DSM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정신과의 교과서라고 불릴 수 있는 책인데 정신과 관련 통계 뭐 이런 이름의 책이거든요. 근데 이제 10년 뭐 15년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번째 버전이라 DSM 이제 5라고 불리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질환 분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흔하게 우울증도 있고요. 양극성 장애, 그리고 뭐 공황 장애, 범불안 장애, ADHD도 있고 틱 장애,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수면 장애,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 관련해서 뭐 치매라든지 이런 큰 분류들이 있고요. 각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불안 장애로 든다라고 하면 불안이라는 큰 이제 뭐 우산 안에 거기에 뭐 공황도 포함될 수도 있고 범불안 장애도 포함될 수도 있고 뭐 특정 공포증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이 책이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만큼 병이 엄청 많습니다.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병이 되게 많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면서 예전에 있었던 게 없어질 때도 있고 뭐 분류가 좀 약간 다르게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병이냐 아니냐를 혼자서 이렇게 딱 진단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우울증, 내가 겪고 있는 게 우울증인지 불안증인지 공황인지 어떤 건지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신과 의사들도 사실은 진료를 여러 번 보면서 좀 진단을 파악하는 만큼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이든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내가 뭐 이게 뭐 잠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대인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내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어떤 이유든 좀 고통을 받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우선 한번 좀 가서 상담을 해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. 정신과라는 게 딱 이 책에 나온 병만 딱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라기보다도 심리적인 좀 고통을 주는 모든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딱 분류를 할 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건지 좀 상의해 본다 이런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병으로 분류될 만한 상황들도 당연히 있기도 하고요. 근데 기본적으로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도 한데 이게 내가 병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뭐 살면서 느끼는 잠깐의 우울일지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라고 하더라도 병 와서 좀 상의를 해보고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치료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그때 가서 상의를 해보면 되니까 오는 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요새 이렇게 좀 겪고 있는 음. 우울증에 관해서 이제 정확히 우울증은 어떤 건가요?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저도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쉽지 않은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증상으로만 보면 진단하기도 그렇고 되게 설명하기도 되게 간단해요. 8개, 9개 정도의 증상이 있고 이것들 중에 뭐 5개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게 2주 이상 지속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뭐 증상들 중에서는 당연히 우울감도 있고 흥미를 이제 잃게 되는 거 그리고 집중 저하, 뭐 잠 못 자는 거, 뭐 식습관의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뭐 5가지가 있고 2주 이상 되면 진단 체계상으로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황 이게 뭐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우울한 이유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. 쉽지 않고 또 상황마다 되게 다를 수밖에 없고 모든 우울감이라는 걸 딱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뭔가 평소 모습에 비교했을 때 내가 예전에 비해서 뭐 잠이 너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짜증이 많아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.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집중이 확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게 꼭 ADHD 때문이 아니라 뭐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뭔가 불편감이 느껴지는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우울증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원장님도 울적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나요?
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과 의사면 건강하냐,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경찰 분들은 법을 절대 안 어기냐, 약간 이런 것처럼 사실은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너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해서 정신과 의사분들도 사실은 당연히 똑같이 우울할 때도 있고 좀 감정 기복 조절 안 될 때도 있고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신과 찾아오실 때도 의사가 막 당연히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, 이 정신과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긴 하지만 다 나랑 비슷한 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실 때도 좀 편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막 뭐 정답을 다 알고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도 울적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게 좀 오래 지속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